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없던 시위에 이런 정치꾼이 튀어나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솔직히 이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가나. 자, 저번 시간 러일 전쟁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까지 개처발랐던 일본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러시아까지 이긴 정말 역대급 전 세계의 핵을 그은 사건이죠. 왜? 러일 전쟁 터지기 직전에 수많은 서구열강 유럽 국가들, 수많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개 큰 러시아형이랑 조만한 일본이 싸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달리 말하면은 그 어떠한 국가도 대부분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이긴 거죠. 그렇게 러시아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오지게 길게 막 돌고 돌아서 가고 희망봉 찍고 가고 연료 앵꼬 나고 대영 제국 식민지에는 그 주차도 못하고 배 연료도 제대로 못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신히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도중에 쓰시마 섬 앞에서 쓰시마 해전이라고 하죠. 거기서 개처발리고 끝이 났다 이 말이. 그때가 바로 1904년에서 1905년의 일이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의 끝이 난 게 1905년 5월 말이었습니다. 이때 박살나기 4달 전, 저 1905년 1월 요때쯤에 발틱 함대가 다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어요. 요 마다가스카르에 왔을 때였던 1905년 1월 20일 그 유명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어떤 전초, 볼셰비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피해 일요일 사건.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이냐? 자, 당시 황제 누구예요? 니콜라이 2세.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니콜라이 2세가 어떻게 했었어요? 극동으로 확장. 니콜라이 2세가 이 시베리아 횡단 절도를 본격적으로 아주 야무지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더 나아가서 극동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러시아가 유럽에서는 변방의 오랑캐 아니면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국가 취급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서 짱짱한 국가들이 러시아가 유럽 쪽, 서유럽 쪽으로 확장하는 걸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무언가 헤쳐먹을 거를 만드는 거는 에바세바다. 에바참치 에바세바. 그래서 열로 가자 했던 게 바로 니콜라이 2세였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니콜라이 2세는 본격적으로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쪽 그쪽으로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철도도 깔고 뭐 여러 가지 해요. 근데 러시아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 공업경제 성장률이 무려 80%대가 넘었는데도 수많은 농민들, 수많은 국민들은 오지게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인데 졸라 왕이라는 인간이, 황제라는 인간이 눈치 졸라 없이 무슨 러일 전쟁을 하질 않나, 뭐 횡단철도 깔아서 뭐 여기서 공업화를 한다 만다. 공업화 좋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 건 거의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러시아의 국민들,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겨울궁전, 이 겨울궁전 주변에서 오지게 시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러시아의 국민들이 과격하게 시위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시위를 한 거냐면은 사람들이 우리 힘들어요 황제폐하,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 얘기 듣고 개선 좀 해주세요 정도였어요. 진짜로 딱 그 정도의 시위였습니다. 당시에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 그리고 토지 분배, 더 나아가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러시아뿐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이게 수많은 서구열강을 포함해서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던 문제가 뭐였어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시간도 없고 애들 팔다리 썰리고 진짜 그 어린애들이 일할 때 그렇게 위험하게 일하고 애기들이 이러고 이랬어요. 그런 시대였거든.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겨울궁전으로 갔던 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죠. 근데 다 쏴 죽입니다. 보면은 다 쏴 죽이겠다는 의지가 보여. 이 양반들 보세요. 이 양반들 여기 시위하는 수많은 사람들 일렬로 쭉 써가지고 대놓고 총으로 한 명 한 명 최대한 쏴갈겨가지고 죽이겠다는 이 의지, 비무장을 한 사람들한테 딱 총쏠 준비되어 있잖아 이 사람들. 그죠? 이것 때문에 요 짧은 순간에 요 하루 만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총 맞고 칼 맞고. 이거를 1905년 1월 22일에 일어났던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 1000명 이상 한 방에 그날에 다 죽어갔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러시아 민족, 우리의 국가, 우리의 짤을 다 필요 없는 거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짜르가 무슨 소용이고, 게다가 짜르가 무슨 소용이냐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 그냥 대놓고 막 비무장한 사람들 다 저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진짜 어떻게든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던 러시아 제국이었다, 이 말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 민심이 어땠냐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 러시아 제국에는 신도 없고 짜르도 없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을 시작으로 이 사건 이후에 무려 40만 명이 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농노들의 시위와 파업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 40만 명은 노동자들, 농노들, 아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 이 얘기 한번 해야겠네. 대부분 저런 시위 파업을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뭐 공산주의를 위해서, 볼셰비키를 위해서, 뭐 아니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의도는 없이 정말로 레알 다 먹고 살기 힘들어 대책 좀 만들어주셈, 이런 거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작해요. 피해 일요일 사건 때도 한 5만 명이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이 5만 명 중에 이제 1,000명이 죽었죠.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그게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40만 명이 된 거란 말이야. 그죠? 와, 진짜 나라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저렇게 총 쏴서 그냥 죽이고 막 그래도 되는 거냐 이제. 오로지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게 개선되기 위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 꼭 이럴 때 양념이 묻어요. 뭐가? 정치꾼들. 꼭 여기서 정치꾼들이 붙어. 요런 게 일어나면 꼭 정치꾼이 껴요. 어디든 사방에서 진짜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유주의를 뭐 만들어야 된다,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왕정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튀어나오고, 동시에 또 한쪽에선 공산주의 혁명을 이제 프로레탈리아 혁명을 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막 아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없던 시위에 이런 정치꾼이 튀어나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솔직히 이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세월호 사건이든 천안함 사건이든 촛불 시위였든 다 마찬가지. 처음에는 시민들이 처음에 관심을 갖고 안타까워하던 게 점점 정치꾼들이 끼면서 물이 흐려져. 정치적으로 싸움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정치병 걸린 사람들도 같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언가 사회 이슈가 터지잖아요. A라는 사회 이슈가 터져. 이런 A라는 사회 이슈가 터지면은 시민들이 그거에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이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은 국회 안에 있는 여러 정당들이 이 협의를 보거나 이제 무언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치꾼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나 좋은 기회다. 나가자. 나가. 갑자기 나가더니 전부 다 여당 탓이다, 전부 다 야당 탓이다, 아니면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 뭐 A 정당이 우리가 해결하겠대. 그럼 B 정당 입장에서는 저건 니네가 왜 해결하냐, 아무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A 정당이 전부 다 B 정당이 막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는 모든 정당, 모든 정권이 마찬가지인데, 모든 정당이 상대 정당이 착한 일하는 걸 그냥 안 두고 보려고 그래요. 자기들 지지율이 떨어지고 쟤네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는 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기는 한데요.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에 처박혀서 협의를 해서, 실제로 뭐 A라는 이슈가 터졌으면은 여러 정당들이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잘 풀어가자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와서 파란 당 탓이다, 빨간 당 탓이다 그러면서 또 정치병 걸린 사람들은 또 저거는 다 빨간 당이 잘못했다, 다 파란 당이 잘못했다, 이제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변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거 모든 정당 마찬가지고 모든 정권 마찬가지였고 모든 정치병 걸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2021년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게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국민들, 배고픈 사람들, 노동자들, 농노들,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로 뭉쳐서 시작했던 러시아의 시위가 점점 이제 이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유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수많은 그 당시의 국민들, 수많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태어나서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인데, 그런 것들이 배는 고픈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자유주의를 해야 배고픈 게 사라진대, 공산주의를 해야 배고픈 게 사라진대, 사방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동하고 막. 그러면 막 수많은 당시 국민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유주의가 좋은 건가 봐. 아, 공산주의가 좋은 건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수많은 선동꾼들이 껴있는 상태에서, 왜 제가 선동꾼들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이런 이데올로기를 이룩했을 때 실제로 좋아지게 만들려면 이 이데올로기랑 상관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배고픈 게 사라지는 거랑 꼭 이데올로기가 분명하게 연관성이 막 무조건 이걸 해야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국가든 간에 국민들 배고픈 거 해결하려면 이런 이데올로기랑 상관없이 누구든지 충분히 자기들 정책 잘 만든다면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이러한 수많은 선동꾼들과 정치꾼들 그리고 이념 같은 거를 들먹이면서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고 지들 해쳐먹을 생각하던 수많은 정치꾼들이 모여서 별의별 난장판인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파업, 아까 40만 명이 했다 그랬어요. 그게 1905년 10월부터 이게 언제까지 러시아 전역으로 퍼지면서 파업이 시작되냐면은 무려 1917년까지 합니다. 12년 동안. 1905년부터 1917년이 어느 기간이에요? 달리 말하면 러시아는 1914에서 18년까지 있었던 1차 세계대전 기간 사이에도 대규모 파업이 오지게 있었다는 겁니다. 대규모 파업 때문에 난리 났고 나라 내부에선 개판 났는데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데 또 전쟁은 해야 되고 그랬던 게 바로 러시아 제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 정도로 이제 전 국민이 난리치고 전쟁도 일어났고 나라가 난리면 짜르도 국민 여러분,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좀 바꿔볼게요. 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니콜라이 2세부터 러시아 왕실이 도대체 왜 정신을 저렇게 못 차리고 있었습니까? 요 정도급 됐으면은 진짜 나라가 좀 개판이긴 한가 보다, 조금 바꾸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딱 하나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시는, 러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유명한 그 인간, 사이비 교주 라스푸틴.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